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2026 K8 하이브리드입니다. 신형 K8 하이브리드는 페이스리프트 이후 첫 번째 연식 변경 모델로서 신규 트림 출시, 옵션의 기본화엔 변경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노블레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베스트 셀렉션은 18인치 휠, 2열 차음 글라스, 앰비언트 라이트,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기존의 선택 옵션이었었던 드라이브 와이즈와 스마트 커넥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42만 원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다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선택 옵션으로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형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602만 원부터 시작이며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주력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외장 컬러는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의 컬러는 가장 스탠다드한 오로라 블랙펄 컬러입니다. K8과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시그니처 블랙 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선택하시면은 엠블럼부터 전 후면부에 블랙 가니쉬가 탑재가 됩니다. 이 차량은 일반적인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곳곳에 크롬 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8은 2024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앙부의 센터 포지셔닝 램프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엔 측면부로 왔습니다. K8 하이브리드는 기본 인치수는 17인치에 옵션으로 19인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시그니처 블랙도 19인치 휠이 적용이 돼요. 19인치 기준으로 타이어 스펙은 245에 40 사이즈가 적용이 되며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일단 17인치와 비교했을 때 스포크가 조금 더 와이드하게 빠져서 그런지 디자인은 19인치가 훨씬 예쁘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2025 K8 하이브리드는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순차 점등식의 비상등이 전멸이 되면서 확실히 예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우측에 배지가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범퍼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후면에도 스탠다드하게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중후한 준대형 세단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트렁크 버튼은 엠블럼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베스트 셀렉션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되며 적재 용량은 610리터입니다. 이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동일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나름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용품들을 보관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짠! 이번에는 2025 K8 하이브리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컬러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으며 지금 보시는 컬러는 가장 기본적인 블랙 컬러입니다. 시트를 자세히 보면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트에 앉았을 때 편안함과 폭신함은 꽤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다만 센터 콘솔이나 도어 트림은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감촉은 살짝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스티치를 꼼꼼히 적용을 해놔서 그런지 무드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우드 가니쉬가 적용이 되면서 은근한 고급스러움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방에는 2개의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C타입 충전 포트도 총 2개가 들어갑니다. 2025 K8 하이브리드의 운전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변경이 되진 않았어요. 기존의 K8이 가지고 있었던 중후한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택 옵션이었던 드라이브 와이즈와 스마트 커넥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센터에 지문인식 시스템, 이것도 기존에는 선택으로 옵션을 넣어야지 줬었는데 2026 시그니처부터는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현재 시승 차량은 풀 옵션이라서 메리디안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메리디안을 넣지 않으면 이 마크가 안 달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드라이트가 은은하게 직접 발광식이 아닌 간접 발광식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예쁩니다. 자, 이렇게 2025 K8 하이브리드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공간도 쾌적하면서 실내도 아늑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그니처 차량을 타고 있긴 하지만 그 위에 시그니처 블랙 트림이 있는데요. 블랙 트림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실내는 딥시 네이비 투톤 단일 사양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실내 컬러를 다양하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026의 주력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2026 K8 하이브리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은 그랜저와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랜저도 타보고 K8도 타봤지만 제가 타고 있는 K8이 조금 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도 덩치는 K8이나 그랜저나 비슷하긴 하지만 시트 포지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제가 타고 있는 K8 같은 경우는 제가 상체가 굉장히 짧은 체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대로 다리는 길어요. 아무튼 뭐 제 자랑이긴 하지만 상체가 짧은 사람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시트를 지금 최대로 아래쪽으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올린다면은 저도 헤드룸이 은근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크시거나 아니면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K8은 루프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랜저 같은 경우는 K8과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전고가 조금 더 여유로워서 그런지 헤드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 기준으로는 K8은 무리가 없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요게 중형급 이상으로 왔을 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윈도우를 닫았을 때 모터가 세밀화해서 윈도우를 닫아줍니다. 가령 낮은 체급의 차량들은 턱 하고 윈도우가 닫히거든요. 확실히 K8은 기아에서 이 세그먼트 준대형 세단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자잘자잘한 퀄리티가 상당히 높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 미묘하게 외부 소음 유입이라든지 미묘한 바람 소리가 실내에 유입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끌벅적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는 새로 포장이 되어 있는 노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굉장히 조용합니다. K8은 메리디안 사운드를 추가했을 경우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좋은 노면에서 소음들이 막 드등드등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막아주진 않고 반대되는 소리를 실내에 쏴줌으로써 운전자가 조용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현재 그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안 좋은 노면 상태나 지금처럼 다리 이음새 구간을 지나갔을 때 특별하게 아우 시끄럽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승 차량은 19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본 인치수가 17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19인치는 외관에서 봤을 때 드레스업 효과도 좋고 실제로 디자인도 예쁘거든요. 근데 타이어 편평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연비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주행거리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 상태에서 로드 노이즈가 조금 더 울려 퍼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요 정도면은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 저는 프리뷰 전자대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K8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버전에서는 시그니처부터 프리뷰가 들어갔었는데 연식 변경이 되면서 드라이브 와이즈와 스마트 커넥트가 들어가는 대신에 프리뷰 전자제어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차감을 잃고 옵션을 얻은 상황인데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전방의 카메라로 노면 상태를 읽어주고요. 또 내비 데이터 기반으로 한 번 더 전자적으로 서스펜션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연속된 둔턱 구간에서는 극강의 승차감을 구현해 준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땜빵을 해놨다든지 아니면은 포트홀이 있는 구간, 갑자기 크랙이 있는 구간 이런 데에서는 디테일하게 읽어준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승차감은 패밀리 지향성, 컴포트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K8 하이브리드는 드라이브 모드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제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더니 야, 이 사이드 볼스터가 쫙 운전자를 잡아줍니다. 이런 느낌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인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약간의 터보렉이 있는데 금세 속도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6000rpm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단수를 보면은 벌써 탑기어인 6단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속 한계치가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고속으로 달릴 수는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K8 하이브리드는 감마2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47.7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변속기는 자동 6단이 탑재가 되고요. 그래서 엔진 마력은 180마력이지만 전기 모터를 합산했을 경우에는 최대 235마력까지 늘어납니다. 토크도 37.4토크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K8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부족하지는 않는 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밟아보면 밟았을 때 초반 가속감은 약간 느리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금세 1.6톤의 공차 중량을 고속 한계치를 넓혀가며 끌어올려줍니다. 여기서 다운시프트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지금 한 4500rpm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D드라이브 놨을 때 나름 고 RPM을 사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세팅값 자체가 막 달리는 펀드라이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습니다. 엑셀레이터를 완전히 깊게 밟지 않는 이상 레드존 근처도 안 갑니다. 참고로 레드존은 6500rpm부터 8000rpm까지 잡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더라도 달리기 세팅값은 좀 편안하면서도 컴포트함을 지향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감성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은 현대 기아 그룹에서 이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는 차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K8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스포츠 모드거든요. 엑셀레이터를 깊게 밟았을 때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들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요 감마2 1.6 가솔린 터보 엔진 자체가 음색이 그렇게 좋은 음색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차량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뭔가 좀 엔진 소리가 크다라고 느껴졌었는데 K8은 준대형 세단이라서 그런 건지 엔진룸의 방음을 다른 세그먼트 혹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야, 스포츠 모드로 조금 밟았다고 배터리가 현재 한 85% 정도가 차 있습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고 엔진 구동이 많아질수록 배터리가 금방금방 충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다? 전기모터 주행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K8이 과거에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에는 하이브리드가 모터가 조금 작았거든요. 용량이 42.2kW 그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페리가 되면서 47.7kW로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공차 중량은 크게 증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모터 개입량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막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풀악셀을 밟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전기모터로 주행을 해줍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요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차량들 보면은 이제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처럼 회생제동을 약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운전자가. 근데 K8은 아쉽게도 운전자가 임의로 회생제동 기능을 세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이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줍니다. 자, 전방에 좁은 유통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K8 하이브리드의 조향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풀 옵션이라서 현재 360도 어라운드 뷰가 탑재가 됩니다. 탑뷰와 함께 전방, 후방 볼 수 있고요. 또 사이드에 사각지대도 별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틀었을 경우에는 바퀴의 각도 이런 것들도 세밀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아슬아슬하게 살짝 보도블록을 살짝 밟았거든요. K8은 전장이
5m가 살짝 넘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지 드라이브 모드의 세팅 값을 변경을 하더라도 선의, 그러니까 이 조향 각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차를 타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차들은 후륜 조향이 들어가야지 방금처럼 좁은 길에서 좀 탈출이 용이합니다. 근데 K8은 전장은 5m가 넘지만 휠베이스가 3m가 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후륜 조향이 뭐 별도로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었더라면은 뭔가 좀 더 예리한 회전 각도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후륜 조향을 넣게 되면은 굉장히 비싸지겠죠. 그리고 후륜 조향 자체가 기능적으로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K8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바꿨습니다. 돌아보면 약간 날렵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은데도 약간의 롤링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현재 K8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큰 인치수인 19인치 휠 사양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휠이 커지면 승차감에 손해가 나지만 반대로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는 롤링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립력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일상 영역, 일상 주행을 했을 때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의 롤링이 들어오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급 조향도 같이 해볼게요. 먼저 좌측입니다. 딱 틀었을 때 무게중심 이동이 좀 약간 오버를 합니다. 나는 방금 핸들을 틀었는데 막 차가 너무 막 출렁거려요. 한 번 더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고 나면은 이게 좌우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도 긴 편이라서 그런 건지 전륜은 한참 이전에 왔었는데 후륜이 좀 늦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륜이 전륜의 이 각도를 빠리빠리 잘 못 따라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K8은 편안하게 타기 위한 세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급조향이라든지 펀드라이빙을 살짝 했을 때 잘 못 받아줍니다. 못 받아줘요. 아무리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파워트레인이나 스티어링 휠이나 뭐 서스펜션의 감각이 살짝 변할지언정 그 반경이 크지는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사양 같은 경우는 이 핸들링이라는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이는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조금 더 민첩하고 안정적인 선의 능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사실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물론 전문 드라이버가 서킷에서 주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 차이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운행했을 때에는 큰 차이는 솔직히 느끼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와 차로 유지 보조 2 등 최신 ADAS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차선 변경 보조도 지원을 해줍니다. 현재 약간 코너 구간이거든요. 이랬을 때 차선 유지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핸들 트는 거 보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차선 중앙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으시오 경고문이 떴을 때 그립 감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와, 근데 핸들 중앙 보조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방에 HUD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HUD에서도 내가 가는 구간이 코너 구간인지 직선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차들도 아이코나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차선 변경 보조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깜빡이를 틀고 핸들은 살짝 손만 얹은 상태예요. 그랬을 때 아주 스무스하게 차선 변경을 도와줍니다. 야, 이 기능들의 인식률이나 자연스러움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자,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우측의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 벚꽃동은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어요.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 낮은 영하 9도고 최고 기온은 2도 높은 3도예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은 좋음이고 오후는 보통이에요.
오, 되게 디테일하게 미세먼지 농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제어도 한번 해볼게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바꿔줘. 몇 번째 색상으로 변경할까요? 세 번째. 말씀하신 색상으로 바꿀게요. 방금 전까지는 약간 핑크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세 번째 퍼플 컬러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음성인식 제어를 통해서 앰비언트 컬러가 바꿔졌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조수석 창문 내려줘. 오, 깜짝이야. 동승석 창문을 열게요. 이런 것도 됩니다. 다시 한번. 조수석 창문 닫아줘. 동승석 창문을 닫을게요. 오, 이런 것까지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다른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 근처에 대형 카페 알려줘.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오, 제가 그냥 카페 말고 대형 카페라고 지정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쫙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런 감성적인 것까지 대답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K8 하이브리드는 기본 인치수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8.1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준대형 세단이고 덩치가 이렇게 큰데 연비가 18km 나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19인치 휠 조합이라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6.1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정차도 많이 했고 스포츠 모드로 너무 많이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리터당 15.3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 조건이 있잖아요. 막히는 길에서 어느 정도 가고 서고 했을 때는 그래도 리터당 18km 이상 꾸준히 나오는 편에 속했습니다. 짠! 이번에는 2025 K8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잘 포장된 도로를 가고 있는데요.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K8은 아주 쾌적합니다. 일단 1열 운전 시트 포지션을 제 기준으로 했을 때 레그룸은 2뼘 이상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도 제 기준에는 주먹 한 하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이렇게 다기능 암레스트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사장님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나가면서 K8 하이브리드 2열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시그니처 트림의 19인치 사양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사양입니다. 먼저 방직턱 구간을 넘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둔턱 구간을 넘었을 때는 의외로 편안한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되면 전방의 카메라와 내비데이터 기반으로 전자적으로 서스펜션을 제어해 주기 때문에 방금처럼 둔턱 구간에서 진짜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19인치 휠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사실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하체 지향점은 비슷하긴 한데 K8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둔턱 구간을 넘었을 때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가감속 제어를 통해서 최적의 승차감을 구현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한번 덜컥 넘고 나서 잔유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더 넘어볼게요. 한번 덜컥 넘고 나서 잔유 진동이 없죠. 그래서 그런지 뒷자리에 앉았을 때 사실 좀 비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멀미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잔여 진동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쾌적합니다. 정말 쾌적해요. 현재 시승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 후륜 모두 35psi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기본 인치수인 17인치가 달려 있었더라면 좀 더 안락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제 기준의 19인치 조합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요랬을 때에는 진짜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뭔가 내 숨소리가 더 크게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그런지 정숙도도 좋지만 하체 감각도 꽤 편안해서 내리기가 싫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2025 K8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K8의 에어백은 총 10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 93.4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리콜 앤 무상 수리는 기아 커넥트 서비스 통신 제어 장치 관련, 자동 온도 조절 제어기 관련, 모터 제어 장치 앤 전자식 워터펌프 관련으로 3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5 K8 하이브리드 어떠냐? 신규 트림 출시로 선택지가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시그니처 블랙 트림을 제외하면 가격이 동결 혹은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연식 변경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모델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